한 주간에 쏟아진 커피 뉴스 속에서 의미 있는 키워드를 뽑아내 한 주간에 쏟아진 커피 뉴스 속에서 의미 있는 키워드를 뽑아내 얕은 식견을 가진 패널들이 대담하게 이야기해봅니다. 고품격 커피 방송 커피위크 159회 2020 커피 기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만드는 마케터 윤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속에서 헤엄치고 싶은 로벤입니다. 인트로만 듣고도 이때가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저희 한 해도 빼먹지 않고 지금 벌써 3년째 여름 특집 커피 기담편 하고 있죠. 네. 근데 살짝 뭐 이거 들으면은 뭐 자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콘센트를 계속 꽂다 보니까 이명 소리가 계속 들려서 되게 좀 무서웠어요. 이게 이명? 기존에는 귀에서? 네, 이 방송 준비하는 장비 세팅하고 있는데 못 들어본 소리가 계속 들려가지고 지금 일단 노트북을 바꿨어요. 어떤 소리요? 그냥 삐 약간 그 뭐 문 여는 비슷한 소리가 똑같이 반복돼가지고 끼 이런 소리? 네, 기존에 못 들어봤던 소리라서 이게 지금 이런 방송을 또 준비하다 보니까 뭐 그런 영향이 있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좀 그래요 지금. 저희가 또 늦은 밤에 방송을 녹음하잖아요. 네. 저 원래 귀신을 안 믿거든요 저는. 네. 저도 믿지 않아요. 네. 귀신 본 적 있으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게 귀신이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네. 할머니 댁을 가려면 시골길을 지나가야 됐어요. 논을. 네. 근데 그 가로등이 없잖아요. 근데 자전거 타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자전거 불에 의지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왼쪽으로 좌회전하면 이제 논이 펼쳐지면서 할머니 댁으로 가는 그 조그만한 그 외길이라고 해야 되나? 조그만 길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좌회전하면서 자전거를 돌렸는데 그 빛이 어디를 싹 비치면서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좌회전해야 되니까. 뭐 물체가 보였구나. 근데 그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앉아서. 진짜 할머니 계셨던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할머니는 아니고. 근데 그분이 왜 거기 앉아 계시지?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 밤에. 그러면서 무서워서 얼른 갔죠. 전 뭐 옛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귀신인 줄 알고 봤더니만은 찢어진 비닐하우스가 펄럭거리고 있는 걸 무서워. 나도 귀신을 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비닐하우스가 찢어져서 펄럭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편은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커피 기담 또 빼먹지 않고 해야죠. 이렇게 해야 또 한여름에 시원하게. 자,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이번 주도 바쁘게 보냈습니다. 영상으로. 와, 요즘 유튜브 뭐 하루에 이제 저도 시작했어요. 네네. 저는 이제 커피 상식을 전달하는 커피 위크에서는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깊게. 네. 1시간 동안 네. 하는데 커피 유튜브에서는 한 5분에서 10분짜리로 해서 제가 여태까지 커피 위크에서 했던 것들을 좀 짧게 줄여서 커피 생활 백과사전?
커피 생활백과 네. 이런 주제로 해서 제가 이제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고, 지난주에 파나마 엘리다 농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제가 간단하게. 네. 그리고 로빈님은 커피 래퍼? 커피 래퍼. 뭐 연구실에서 일하는 그냥 ER을 붙였어요. 그냥 연구실에다가. 커피 랩에다가 ER 래퍼. 네. 어떤 뭐 커피에 대한 다양한 실험들을 하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실험이겠죠. 기존에 뭐 커피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견주어 대결하기에는 제 실력이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좀 다른 걸 찾다 보니까 좀 특이한 걸 하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서 할 거는 커피에다가 말도 안 되는 거를 뭐 그럴 수도 있고 실험을 해보는 거죠. 뻔한 걸 수도 있는데 좀 제 시각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좋아요. 지난주에 커피 소주편 아주 참신했어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커피 위크라고 검색하시면 저희가 또 유튜브 전용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1개나 2개씩 꼬박꼬박 올리고 있는데 네,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구독자가 늘어나는 게 보이고 있어서 네. 기분이 좋습니다. 1000명 가자. 네. 많이 구독.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2012년 제드커피로 시작된 심해처럼 짙고 깊은 콜드브루를 만드는 아비스 커피. 한국의 더치커피가 알려진 시점부터 독자적 추출 방식을 연구한 우리는 현재 전국 유명 로스터리 카페에 콜드브루 커피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콜드브루 MD OEM 제조 전문 아비스 커피. 자, 아비스 커피 이벤트 저희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아마 이벤트 마지막 홍보가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이벤트냐? 네이버 스토어에서 스위트벅스라고 검색하시면 아비스 커피의 콜드브루랑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이버에서 스위트벅스라고 검색하시면 빅테일 콜드브루, 그 다음에 아비스 블랙티 시럽, 그 다음에 카모마일 시럽 이렇게 3개가 한 세트로 돼 있는 29,900원짜리 패키지가 있어요. 요거를 스위트벅스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시면 뭘 주냐? 프랑스 아케존스의 빈투바 화이트 초콜릿 또는 딕테일러 크래프트의 싱글 오리진 빈투바 초콜릿 중 하나를 랜덤으로 넣어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광고예요. 이번 주가. 그래서 그 배송 메시지란에 커피크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초콜릿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이벤트는 마무리하고요. 자, 로빈님 공지 읽어주시죠. 커피크는 여러분의 구독과 하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팟빵에서 구독 버튼과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컨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팟빵 후원 페이지에서 정기 후원과 일시 후원으로 지원하실 수 있고요. 광고 제휴 문의는 mycoffeeweek@gmail.com으로 내용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유튜브도 지금 영상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고 인스타그램도 많이 찾아주세요. 저희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커피크라고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해서 커피크를 검색하시면 저희 채팅방을 찾으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 단톡방 암호가 있어요. 7788 요거 입력해 주시면 지금 한 87분 정도 6분 정도 계시니까요. 재미있는 커피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제주도가 엄청나게 더워요. 오늘 날씨 온도를 보니까 36도 찍었더라고요. 지금 뭐 전국이 덥고 습하죠. 거의 비도 많이 오고. 저는 그래서 오늘 처음이자 올해 처음으로 물놀이를 갔다 왔어요. 네, 곽지 해수욕장 쪽으로 물놀이를 가서 스노클링도 하고 아이랑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2020 커피 기담 시작을 해보죠.
이번 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사연을 받아서 얘기를 했었고, 그죠? 네네. 예. 올해는 저희가 또 준비를 했죠. 네, 제가 이야기를 2개 정도 준비하려고 했었었는데, 하나는 제가 하나 자작으로 만들고, 하나는 인터넷에 있는 글을 실화를 바탕으로 가지고 와서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만 하는 걸로? 네, 내년으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만들고 있던 거는 만들다 보니까 약간 완성도가 살짝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1년 후에 선보이기로 하고. 내년. 지금 제가 가져온 거는 원래 무서운 거를 읽고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저는. 네. 근데 보다가 이거는 좀 간담이 서늘하다고 해야 되나? 아, 진짜.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서는 글이 하나 있어서. 진짜? 커피와 관련이 있다라기보다 그냥 무서운 이야기인데 제가 커피를 그냥 살짝 진짜 코딱지만큼 묻혀만 놨어요. 사실 무서운 이야기에 커피가 잘 등장 안 해요. 그래서 찾기가 좀 힘들죠. 그런데 뭐 그걸 떠나서 조금 시원하게 한번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이 일은 대학교 2학년 말에 겪은 일이다. 나는 경북 모 대학 주변에서 자취를 했었다. 그 지역 시의 이름을 딴 대학이지만 사정상 밝히지는 않는다. 여튼 그 대학은 시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었고 주변에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카페, 술집, PC방, 복사집, 기타 밥집과 자취 건물들이 다였다. 내가 자취하는 곳은 대학가와도 동떨어진 곳이었는데 밭과 들 사이로 20여 분은 걸어야 나오는 집이었다. 2개의 쌍둥이 건물이었는데 우리 집은 길이 보이는 쪽이 아닌 건물을 삥 돌아서 그 반대쪽 낮은 산이 보이는 쪽에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2층이었다. 호수는 너무 오래돼서 지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날은 집에서 컴퓨터로 무서운 영화를 다운받아 본 날이었다. 셔터라는 영화인데 꽤나 무서웠다. 영화를 다 보고 나니 시계는 새벽 2시 반쯤 가리키고 있었다. 너무 무서워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영화 별로 안 무섭는데? 뭐 무섭지 않았어 라고 비아냥거리듯 이야기하고 재미 하나도 없다는 둥에 실없는 소리만 늘어놓다가 제일 친한 후배인 상현이, 가명입니다. 상현이한테 전화해서 같이 자자고 이야기했다. 상현이는 평소에도 우리 집에서 자주 술 마시고 나를 가장 잘 따르는 후배였다. 무서워서 그렇다고는 도저히 말 못하겠어서 오랜만에 술이나 한잔하자고 했었는데 상현이가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친구들과 이미 시내에서 술을 마셔서 학교로 들어오기 힘들다고 미안하다고 했다. 대신에 다음날 커피를 쏘겠다고. 할 수 없이 새벽 3시가 넘어서 이불을 펴고 누웠다. 그래도 아까 본 영화 때문에 무서움이 사그러지지 않아서 TV를 켜놓고 소리를 크게 해놓았는데 당시 하고 있던 게임 방송 스타크래프트를 보다가 스르르 잠들려고 했었다. 한 3시 반? 시계를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벽에 걸려있던 시계의 시침이 3과 4를 가리키고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갑자기 밖에서 문을 쿵쿵쿵 하고 두들기는 소리가 났다. 처음에는 잠들려는데 깬 거라 짜증이 나는 그냥 쌩까려고 했는데 5분이 넘도록 계속 쿵쿵쿵 하며 계속 두들겼다. 화가 나서 누군데? 누구야? 하고 반말로 물었는데 밖에서 잠시 동안 대답이 없더니 형, 저 상현인데요?
아까 오라고 하니까 못 온다고 했던 후배놈이었다. 난 왜 하필 잠들려고 하는 지금 오나 싶어서 일어나 문 쪽으로 가면서 소리쳤다. 이 새끼야 지금 몇 시인데 아까 안 오고 지금 오노. 그러면서 문 쪽으로 가는데 밖에서 다시 후배 목소리가 들렸다. 형, 저 상인인데요? 아까 새끼 안다고 왜 지금 오냐고. 형, 저 상인인데요? 이 자식 형이랑 장난하나? 뒤질래? 문 안 열어준다. 형, 저 상인인데요? 돌았나 이 새끼가. 계속 같은 대답을 하는 후배에게 화가 난 나는 실컷 패줄 요량으로 얼른 문을 열려다가 왠지 모를 오한이 도는 것을 느꼈는데, 평소 같은 그냥 문을 열어 제끼고 온갖 욕을 다 했을 나지만 아까 본 무서운 영화가 자꾸 떠올라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물었다. 야, 너 누구야? 형, 저 상인인데요? 어디서 술 마시고 왔냐? 형, 저 상인인데요? 순간 소름이 팍 돋았다. 사람이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억양도 완전히 똑같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깥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마치 녹음기를 반복적으로 틀어놓은 것처럼 일정한 톤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나는 살며시 문을 귀에 가져다 대었다. 형, 저 상인인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이상했다. 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으면 가까이 있는 것은 대략 위치를 알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가 아닌 문 밖 천장 부분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겁이 더럭 난 나는 문이 잠겼는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소리를 꽥 질렀다. 야, 이 삐리리 새끼 누군데 장난치고 죽을래? 안 꺼져? 그러자 바깥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 그럼에도 나는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서 문에 귀를 가까이 대고 소리를 들어보았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 그냥 찌르찌르하고 벌레 우는 소리랑 복도에 이는 바람만 미세하게 들렸다. 한 10분 동안 문을 귀에 대고 있던 나는 어느 정도 무서움이 가라앉자 다시 침대로 와서 몸을 뉘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문 밖에서 남잔지 여잔지 분간이 안 되는 숨 넘어갈 듯한 한 웃음소리가 내 귀를 강타했다. 손으로 상체만 벌떡 일으킨 나는 온몸에 돋아나는 소름을 느끼면서 상체만 벌떡 일으키고 턱을 심하게 떨면서 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계속 들려왔다. 숨 넘어갈 듯한 웃음소리. 점점 크게 들리는 듯했다. 나는 손을 덜덜 떨면서 제일 먼저 상인이에게 전화를 했다. 받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야, 문 밖에 네가 와 있는데 네가 아닌 것 같으니까 전화 좀 받아. 제발 무서워 죽겠다. 뭐 이런 형식의 문자를 10대 개를 연달아 날리고 계속 문을 쳐다보면서 극으로 치닫는 공포를 경험하고 있었다. 쿵쿵쿵 두들기고 미친 듯이 웃고 다시 쿵쿵쿵 두들기고 다시 미친 듯이 웃고. 얼마가 지났을까? 공포가 도를 넘으면 미친다고 했다. 그때가 바로 그랬다. 순간 나는 패닉으로 몰아가는 그 목소리가 미친 듯이 미웠고 화가 솟구쳤다. 원룸으로 되어 부엌이 침대 옆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찬장을 부서질 듯 열고 평소 쓰던 시카를 찾아 들고 쿵쾅쿵쾅 소리를 내며 문으로 뛰어간 나는 문을 벌컥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나는 허공에 대고 미친 듯이 칼질을 하면서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퍼부었다. 아마도 장난을 친 누군가에게
그게 사람이건 귀신이건 저주를 퍼부는 말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한참을 허공에 대고 칼을 휘둘렀을까? 문득 엄청나게 치밀어 올랐던 화가 사라지고 다시 공포가 밀려왔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보았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평소에 밝게 빛나던 센서로 켜지던 등도 켜지지 않았다. 너무 어두운 복도는 그 너머로 보이는 나지막 산만 을씨년스럽게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헉헉거리다가 문을 세게 닫고 잠궜다. 그리고 칼을 손에 쥔 채 침대에 앉아서 현관문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다시 올 거라는 두려움과 무서움, 그리고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했던 일종의 아까 깡 비슷한 감정이었을 것이다. 아침이 되어서도 잠은 오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아침 8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바깥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렸다. 으아! 상현이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왠지 새벽녘에 문을 두드려 말하던 그 목소리와 뭔가 달랐다.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혹시 몰라 칼을 손에 움켜쥐고 달려나가 문을 확 열어제낀 나는 2층 복도 끝에 주저앉아 있는 후배 상인이를 볼 수 있었다. 순간 눈물이 날 만큼 반가움이 일었다. 야, 씨발 새끼. 와, 짜증나. 욕밖에 안 나왔다. 반가웠지만 왠지 화가 났다. 그러자 앉아 멍하게 있던 상현이는 갑자기 자초지종도 설명하지 않고 내 옷을 확 잡더니 질질 끌고 옷눈 밖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덩치가 나보다 컸기에 속절없이 밖으로 끌려나온 나는 환한 햇빛을 보고 완전히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그 모습에 날 데리고 나오던 상현이도 그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는 그제서야 후배에게 이야기를 건넬 수 있었다. 야, 내가 어제 형, 자취방 당장 바꿔요. 어? 니 뭐 봤나? 뭐 봤지? 뭐 봤는데? 직감적으로 후배가 무언가를 본 것을 알았다. 상현이는 보채는 내 목소리에 하얗게 질린 얼굴로 빠르게 내뱉었다. 그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온몸에 피가 솟구쳐 다 빠져나가는 듯했다. 상현이는 어제 카페 알바가 끝나고 술 마신 후에 찜질방에서 자고 일어나 내 문자를 보고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었다. 근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간단하게 샤워만 하고 첫 차를 타고 학교에 돌아와 내 자취방을 먼저 찾아온 것이었다. 그런데 건물 마당에 들어서자 엄청 놀랐다고 한다. 내 침대 머리맡에는 창이 하나 있었는데 투명한 이중 유리였다. 이게 마당 쪽으로 나 있었는데 상현이가 눈에 비친 그 창의 풍경은 마치 온 집안이 피를 뒤집어 쓴 것처럼 새빨갰다고 한다. 상현이는 놀라서 2층으로 뛰어 올라왔고 거기서 봤다고 한다. 내 집 현관 바로 앞에 떠있는 목을. 몸통도 없이 오로지 목만 우리 집 현관 위에 위치한 백열등 바로 밑에 둥둥 떠있는 것을, 그리고 상현이가 비명을 꽥 지르며 주저앉자 얼마 뒤 문이 열리며 내가 뛰쳐나왔단다. 자기에게 욕하는 나를 멍하니 바라보던 상현이의 시야에 둥둥 떠있던 목이 스르르 움직여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그는 부랴부랴 말없이 나를 밖으로 끌고 나왔다고 한다. 한동안 자취방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다. 상현이랑 같이 살았다. 그놈도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무섭다며 내가 같이 사는 걸 꽤나 반기는 눈치였다. 그렇게 한 달이 넘게 살다가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한 후 친구들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내 방으로 돌아와 보았다. 내가 뛰쳐나오기 전 그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난 불이 났게
친구와 짐을 싸고 도망치듯 나와서 다른 방을 잡았다. 그때 그건 뭐였을까? 아직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지만 궁금증은 여전히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 굉장히 센데요. 이거 제가 무서운 거 좀 찾아보다가 웬만한 거는 다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게 인터넷 커뮤니티 있는 것 중에 성지글처럼 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소름을 좀 오늘 좀 시원하게 자고 싶어서 보러 왔습니다. 댓글이 막 달려있는 그런 글이더라고요. 실화예요, 이게. 굉장히 실화라고요, 이게? 예, 등장인물만 제가 살짝 각색한 거고, 실화를 바탕으로 작성이 된 거라고 돼 있더라고요. 소름 돋았어요. 엄청 더웠는데, 야, 시원해지네. 저도 읽을 때마다 이게 약간 솔직히 살짝 소름이 돋아요. 예. 제 아이 이름이 상원이거든요. 근데 이거 상현이라고. 얘는 상현이로 제가 지었어요. 예. 네. 뭘까요? 왜 상현이가 나타났을까요? 난 상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어. 근데 그건 아니고, 무서웠어요. 잠 주무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 이 편집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오늘. 이거 말고 또 찾아본 거 있었어요? 몇 가지? 이게 제일 세던가요? 그냥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걸 되도록이면 실화가 그래도 현실감이 있을 것 같아서 실화로 된 거를 가져왔는데 뭐 나머지는 너무 되게 시시하더라고요. 뭐 무서운 이야기 중에 저게 있던데 그 학교 기담 중에서 이거를 카페로 좀 각색해서 하려고 했었던 게 있었었는데 저게 있잖아요. 그 학교 보면은 그 밤 12시가 되면은 옥상에서 쿵, 뭐 사람 찾아다니는 목 없는 귀신이든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학교에서 잠들어서 과학실에서 잠들어 뭐 이게 뭐 학교마다 다 틀리긴 한데 잠이 들어서 깼는데 밤이 돼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12시가 돼서 나가려고 봤더니 쿵쿵쿵 소리가 나서 불이 났게 도망가서 자기 교실에 숨었는데 쿵쿵쿵 소리가 들리다가 다다다다다다다 뭐야 깜짝 놀랐네. 그거 보기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찾은 거죠. 그 귀신이 얘가 숨어 있는 거를. 그렇구나. 그래서 일정하게 들리는 소리가 다다다다다다. 참. 육상부였나? 깜짝이야.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좀 바꿔볼까 하다가 실화로 좀 현실감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가져와 봤죠. 덕분에 아주 시원해졌습니다. 다음 이야기 못 이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준비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근데 좀 길긴 한데 로비님 거에 비하면 저는 한 10분의 1? 그 정도? 근데 약간 이 당시의 상황을 좀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혹시 뭐 저런 건가요? 막 알고 나면 소름 돋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무섭은 건 아니에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거는 그렇게 무섭진 않습니다. 그 대신 길어요. 긴 게 무서워요. 그게 좀 소름 좀 네, 마음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해볼게요. 때는 2002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신촌 사거리에 위치한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나름 열심히 일을 했었죠. 먼저 그 가게 설명을 하자면 3층짜리 조그만한 건물로 1층은 식당, 2층은 카페, 3층은 바를 운영하는 건물이었습니다. 2층, 3층 사장님은 같은 분이셨는데 가게에는 잘 안 나오셨고 가게 관리는 점장님이 하셨습니다. 밖에서 보면 통유리로 2층, 3층 가게가 보였는데
2층은 카페다 보니 환한 분위기라 밖에서 보면 창가 자리며 카운터까지 다 보였고 3층 바는 가게 특성상 어두워서 창가에 앉은 손님들이나 보일까 말까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장사를 하다 가게에 비품이 없으면 옥상 창고로 가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 마구 가지고 가면 재고 파악이 잘 안 돼서 한 사람이 하게 되었는데 3층 바에서 일하는 바텐더가 장부를 기록하고 카페나 바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옥상에 올라가는 층계 문을 열쇠로 열고 층계를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에 있는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다 주었습니다. 한 몇 달이 지났을까? 일하던 바텐더 2명이 차례로 그만두더니 어쩔 수 없이 제가 바에서 음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점장이 당분간 구할 때까지 대충 때우라는 식으로 저를 올려버렸죠. 일단 어깨너머로 배운 모든 지식 다 동원해서 하루하루 잘 버티며 일을 하였답니다. 자연스레 창고 관리도 제가 하게 되면서 일을 한 지 거의 반년 만에 가게 옥상을 처음 올라가 보았습니다. 바에서 나와 반층 정도 올라가면 옥상 올라가는 문이 있었는데 거기 자물쇠를 따고 반층 정도 더 올라가야 옥상에 나왔습니다. 옥상에 창고가 있었는데 이건 말이 창고지 그냥 주방 방이 분리되어 있는 옥탑방 같은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좀 이상한 건 옥상 올라가는 층계가 매우 어둡고 불도 안 들어옵니다. 전등 같은 거 달아놓을 만도 한데 말이죠. 아무리 오래된 건물이지만 정말 그곳만 지저분하고 청소는 한 10년 넘게 안 한 것 같은 정말 지나가기 기분 나쁘게 더러운 곳이라는 것과 올라가는 층계 벽에 잘 안 보이는 하얀색 비닐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비닐도 오래돼서 먼지가 쌓이고 여기저기 찢어져서 너덜너덜했었죠. 그리고 창고에는 무슨 행거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곳에 옷걸이로 옷이 몇 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진짜 움직일 틈도 없이 빽빽하게 음료나 술로 가득 찼었는데 진짜 무슨 시골에 버려진 폐가를 창고로 쓰는 느낌이었죠. 전에 일하던 사람들도 더럽고 기분 나쁘니까 정리 한 번 안 하고 쓰다 남은 박스는 여기저기 뒹굴고 암튼 엄청 더러웠었죠. 한두 달이 더 지나고 언젠가부터 가게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뭐 귀신을 봤다느니 소리를 들었다느니 하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일하는 친구들이 모두 어리고 나이대가 비슷해서 일 끝나고 자주 어울려 놀았는데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가게 식구들하고 술 한잔 먹고 모두 다 같이 첫차 시간대까지 시간을 때우러 카페로 왔습니다. 카페에 야간에 일하는 친구를 포함해 한 6, 7명이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다가 요즘 가게에 도는 이상한 소문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가게에 혼자 있는데 계속 누가 부른다. 자리를 치우다 손님이 들어온 것 같아 멈추고 메뉴판을 가져다 주려 하면 아무도 없다. 3시에 마감하고 아무도 없는 바에서 노랫소리가 들린다 등등. 뭐 일하다 보면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웃으며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바에 혼자 앉아 있으면 저기요 하는 부르는 소리에 네 하고 대답하곤 아, 나 혼자 있지? 라고 생각한 적이 몇 번 있긴 했습니다. 평소 뭐 귀신 같은 건 안 믿는 저라서 그냥 듣고 웃기만 하다가 나도 뭔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니들 옥상에 창고 안 가봤지? 거기 창고가 옥탑방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 사람 옷 같은 거 막 걸려있다? 이상하지 않아? 이 가게 생긴 지 10년이 됐는데 창고에 그런 옷이 있는 게 그래? 진짜? 왜 안 치웠지? 누구 건데? 모르지. 나도 그것 때문에 점장한테 한번 치우자고 말했는데 그냥 무시하더라. 카운터에서 우리 이야기를 그냥저냥 듣던 형이 저희 쪽으로 와서 야, 내가 니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점장님이 비밀로 하라고 했는데 말해 말어. 형 뭔데요? 말해줘요. 너희는 근데 이거 듣고 아는 척하거나 점장한테 내가 말했다고 하면 안 된다? 네. 너희 2층에 그 XX형 요번에 왜 그만뒀는지 알아? 그 형 3층에서 귀신을 너무 많이 봐서 도저히 일 못하겠다고 하고 그만둔 거다. 그 형 그만두는 날에도 나한테 너도 여기 계속 있다가 무슨 일 당할지도 모르니까 빨리 그만두고 다른 일 하라며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갔었어. 아 진짜요?
평소에 귀신을 안 믿는 저는 에이 그런 게 어딨냐고 핀잔을 줬고 사람들은 직접 전화해서 뭘 봤는지 물어보자며 그 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형 그만두고 싶어 핑계댄 거라고 말했지만 어느덧 강제로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걸고 있는 건 저더군요. 아, 형,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군데요. 아, 그래. 오랜만이네. 너 잘 지내지? 너 아직도 거기서 일하는 거 아니지? 혹시 하고 있으면 빨리 그만둬라. 나처럼 된다. 아, 형, 사실은 가게 사람들하고 술 마시다 이야기가 나와서요. 좀 물어보려고요. 형 일 그만둔 이유가 가게에서 귀신 봤다고... 야! 그런 이야기 할 거면 끊어. 뚝, 띠띠띠. 형 전화 끊었는데? 야, 뭐야, 진짠가 봐. 어떡해. 여자들은 이미 난리가 났고 저는 이렇게 전화 끊으면 그 형한테 실수하는 것 같아 화장실 다녀온다고 하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전데요. 죄송해요, 형. 기분 나쁘라고 그런 건 아닌데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이런 걸로 연락하지 말라고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할게요. 아니다. 니네 지금 다 가게지? 나도 이제 일 끝나서 집에 가는 길인데 내가 가게로 들려서 이야기해줄게. 기다려. 나는 자리로 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있으니 형이 도착했고 형은 물 한 잔을 시키더니 벌컥벌컥 마시곤 모두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빙 한번 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니들 내가 이런 이야기 했다고 뭐 나같이 그만두라는 건 아닌데 한 번쯤은 잘 생각해봐. 알았지? 내가 겪은 일이지만 안 믿으려면 믿지 않아도 돼. 어느 날 새벽이었어. 난 카페 카운터에 앉아서 음악을 들으며 창밖을 구경하고 있었지. 니들도 알다시피 그 시간대에 손님들이 다들 첫차 기다리면서 시간대로 오는 손님이거나 혹은 자러 오는 사람들이잖아? 커피 하나 시키고 몇 시간이나 앉아있으면서. 뭐 그날도 대충 그런 분위기였어. 손님이 맥주를 주문해서 난 늘 하던 대로 마감하고 불이 완전 꺼진 3층 바로 올라갔지. 솔직히 나도 남자지만 불 꺼진 가게는 좀 사실 무서워서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올라갔지. 니네 그 바텐더 앉는 의자 있지? 다리 긴 거. 아무도 없는 불 꺼진 바에 우두커니 그 의자만 혼자 턱 하고 있는 게 새벽에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형, 저는 매일 거기서 앉아서 일하는데요? 암튼 일단 들어봐. 평소에 난 바 마감하고 맥주 가지러 갈 때마다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는 의자를 보면 좀 무섭더라고. 그래서 그날도 바 쪽은 안 보고 반대편 벽으로 고개 돌리고 냉장고를 직진해서 맥주 꺼내고 다시 고개 돌려서 벽만 보면서 내려오는데 뭔가가 이상한 거야. 그날 뭐 춥거나 그런 것도 비도 안 왔는데 바 반대편 유리벽에 서리가 뿌옇게 끼인 거야. 정말 기분이 나빴지. 그때 그대로 그냥 내려왔어야 됐는데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바 의자를 봐버린 거지. 그날 어땠는지 알아? 거기 의자에 어떤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잖아. 난 완전 개구품을 물고 들고 있는 맥주고 뭐고 다 던져버리면서 소리 지르며 2층으로 뛰어 내려왔어. 내가 소리를 지르며 내려오니까 손님들도 다 놀라서 나 쳐다보고 난 너무 무서워서 카운터 아래로 몸을 숨기고 덜덜 떨면서 점장님한테 전화했지. 점장님, 진짜 귀신 있잖아요. 지금 바에 누가 앉아있다고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들으면서도 귀신 안 믿는 나도 그 형이 너무나 무서운 표정으로 진지하게 이야기하니까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온몸에 닭살이 돋았다. 그래서요. 어떻게 됐어요? 점장님 왔어요? 오긴 왔지. 점장님 오자마자 확인이고 자시고 이야기 보고 아침 먹고 집에 갔어. 난 그리고 전화로 그만둔다고 말했지. 점장님이 그냥 그렇게 그만두게 했어요? 이럴 사람도 없는데? 점장은 나 그만두는데 뭔 말 못하지. 자기가 먼저 보고 자기도 무서워서 그만두려고 준비하던 사람인데. 에? 점장님도 귀신을 봤다고요? 점장님은 그냥 쓸데없는 소리나 하지 말라고 일이나 하라고 하시던데. 그 사람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지만 아마 무서울 거야. 점장님이 이야기 안 해서 내가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사랑하는 동생들도 살려야 되니까 내가 한번 이야기해줄게. 저번에 언젠가 일하고 있는데 가게로 전화가 온 거야. 받으니까 점장이더라고. 야, XX야, 지금 손님 하나가 3층에 올라간 것 같아. 창가에 서 있으니까 빨리 올라가서 바 영업 끝났다고 내려가시라고 그래. 에이, 점장님 제가 누군데요. 알아서 잘할게요. 근데 점장님 어디신데요? 나 가게 반대편이야. 창밖으로 보니까 점장이 밑에 도로 반대편 차에서 우리 가게 보고 있더라고. 난 전화 끊고 3층으로 룰루랄라 올라갔지. 근데 3층에 아무도 없는 거야. 난 점장이 내가 무서워하는 거 알고
장난친 거라 생각해서 2층으로 뛰어내려가서 창가에 서서 점장님을 보고 전화했지. 뭐예요? 아무도 없는데 왜 장난쳐요? 무섭게 해.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전화를 받으면 점장이 3층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난 점장을 보고 있는데 그때 난 점장 얼굴을 잊지 못할 거야. 한참을 3층을 보던 점장이 날 보더니 야, XX야. 내가 잘못 봤나 보다. 나 갈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라. 그리고 차에 타더니 휑 하니 가버리는 거야. 내가 기분이 어떻겠어? 장난을 치더라도 끝에는 훈훈한 웃으면서 마무리하는 뭐 그런 게 있어야지. 아무튼 난 다음날 점장님 만나서 물어봤어. 어제 어떻게 된 거냐고. 점장은 그때 웃으면서 자기가 잘못 봤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집요하게 물어봤지. 그래서 점장님이 뭐라는데요? 점장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 자기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으니까 가게 애들한테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점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날 밤 마감 끝나고 내가 여기 앞 라면집 점장 알지? 그 사람하고 소주를 한잔했어. 그리고는 얼큰하게 취해서 술도 좀 깰까 가게 앞에 차 대고 차에서 내려서 담배 한 대 피면서 너 일 잘하나 보고 있었지. 한참을 보다가 무심코 3층을 봤는데 어느 여자가 유리창에 붙어서 가게 밑을 보고 있더라고. 뭐 마감 되었는지는 모르고 올라가는 손님이 종종 있으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겠구나 하고 너한테 전화를 한 거지.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가게는 밖에서 보면 2층은 환한 카페, 3층은 어두운 바로 둘 다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도 가게를 잘 볼 수 있다. 또 가게 문 앞 층계도 역시 통유리로 환하게 불이 켜져 있어서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다 볼 수 있다. 전화를 받더니 네가 3층으로 올라가더라고. 3층 바 문을 열고. 그래서요. 뭐가 어떻게 된 건데요? 네가 들어가서 그 여자를 그냥 마치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스쳐 지나가는 거야. 난 이놈 봐라 하는 생각과 뭐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멍 때리듯 쳐다보고 있었지. 네가 내 눈에 사라지더니 조금 있다 다시 나타나서 다시 2층으로 뛰어내려가더라고. 그때까지 분명 그 여자는 그렇게 가게 밖을 보며 서 있었는데 잠시 있다가 네가 나한테 전화를 했지. 그때 네 전화를 받으면서도 난 계속 내 눈을 의심했어. 유리창에 뭐가 걸려있는 건가? 그러고도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가 고개를 들더니 미끄러지듯이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라고. 솔직히 당장 올라가서 확인하는 게 맞는 건데 그날 내가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건가 잘못 봤나 생각으로 하고 집에 갔지 그냥. 그날 그런 일이 있고 며칠 후에 내가 바에서 그 남자를 본 거야. 너희 같으면 너희가 나라면 버틸 수 있겠냐? 그렇게 시끄러운 분위기도 형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숙연해졌다. 창밖은 벌써 아침해가 떠서 그렇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 집으로 헤어졌다. 다음 날부터 가게는 이런 일들로 더 시끄러워졌다. 여자들이 먼저 일을 당장 그만두겠다고 점장한테 말했고 하루가 더 지나자 가게 사람이 나 말곤 다 그만두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사실 나도 그만두고 싶었지만 여기 바 사장이 신촌 2대 무슨 건달 거기 보스고 그때 당시 우리 가게 옆 지하에 나이트도 소유하고 있고 홍대에도 룸사롱 같은 것도 몇 개 해서 그 모든 가게에 들어가는 주류가 우리 창고에 있었는데 그것들이 관세를 피해 들어온 비자 맥주 양주라 그 창고를 관리하는 나는 월급이 다른 애들이 한 2배는 됐었다. 그러니 난 그만두기가 쉽지 않았다. 뭐 사실 난 별로 무서운 느낌도 없었으니까. 모든 직원이 그만둔다니까 점장은 난리가 났고 여자애들은 울고불고 아무튼 그날 가게 분위기는 엉망이었다. 오픈 시간에 2층에 직원들 모여서 그만둔다는 이야기 하는 거 듣다가 난 오픈 준비로 바빠서 바로 올라갔다가 오후였는데 그날따라 좀 어두웠다. 겨울이라서 밤이 빨리 온 건지 지금 내가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는지는 모르나 아무튼 내 기억에는 오픈할 때는 항상 해가 떠 있어 창고에 전날 판 술들을 채우러 갈 때 그냥 술 박스만 가지고 올라갔었다. 밤에는 뭐 불이 안 들어오니 손전등을 가지고 갔지만 그날 내가 손전등을 챙겨 올라간 걸 보면 오픈 시간인데도 날이 어두웠던 것 같다. 창고 문을 열고 장부와 주류 박스 등을 들고 손전등을 발밑을 비추며 층계로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그 옆에 비닐이 너무 신경 쓰이는 거다. 평소에는 그냥 더러워서 내 옷에 닿는 게 싫어서 살짝 피해서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그 비닐 속이 너무 궁금했다.
그래서 손전등을 왼손에 들고 비닐을 뜯어봤다. 비닐은 한 3-4겹으로 쌓여 있었는데 비닐이 잡아당기니 먼지가 엄청 날렸다. 정말 가게 오픈 10년 됐다더만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나 보다. 비닐이 오래돼서 그런지 좀 두꺼운 김장철에 쓰는 그런 비닐이었는데 생각보다 쉽게 찢어졌다. 날리는 먼지를 피해 고개를 돌리고 있는 힘껏 비닐을 쭉 찢으니 벽에 무슨 글자가 막 적혀있는 액자와 남자 여자 둘이 찍은 사진, 아무튼 그런 사진이나 와이셔츠 같은 옷이 몇 개가 보였다. 이게 뭐지? 이게 왜 여기 있지? 괜히 뜯어 혼나는 거 아닌가 하고 다시 대충 안 뜯는 것처럼 해놓고 창고로 올라갔다. 술박스 여기저기 들었다 놨다 하면서 장부랑 비교해서 박스에 담고 있는데 저쪽 어두운 창고 끝에 뭔가 박스를 치는 툭툭하는 소리가 들렸다. 손정등으로 비춰봐도 아무것도 없다. 뭐지? 다시 정리하려 오면 또 툭툭, 또 보면 아무것도 없고 다시 툭툭. 살짝 무서웠는데 갑자기 후두둑 하면서 쥐 한 마리가 튀어나왔다. 난 진짜 뭐 귀신 이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쥐다. 쥐를 보면 그냥 기절한다. 쥐를 보고 장부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2층까지 날아갔다. 점장님! 점장님! 내가 놀란 얼굴로 소리치며 내려오니 무슨 이야기인지 듣지도 않고 가게 사람들 패닉. 여자들 소리 지르고 형들 뭔데 뭘 본 건데 하면서 날 닥달하고 쥐가 창고에 있어요. 뭐야 뭔 쥐야 빨리 가서 네 일해. 못하겠어요. 차라리 귀신이면 괜찮겠는데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쥐 좀 잡아주세요. 저 그거 안 잡으면 이제 창고 못 가요. 살려주세요. 제발. 나 진짜. 야, 와이와이야. 가서 쥐 좀 잡아줘. 야, 따라와. 네. 야, 쥐가 뭐가 무섭다고 그래. 너 군대 가면 쥐는 그냥 잡아 튀겨 먹어, 알아? 군대 혹한기 가면 먹을 게 없어. 땅 파고 동면하는 쥐 잡아서 튀겨 먹는다니까. 못 들어봤어? 뻥치지 마요. 진짜 그러면 나 군대 안 갈 거예요. 형 뒤를 따라서 난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창고에 같이 올라갔다. 형, 근데 아까 제가 저 비닐을 뜯어봤거든요. 근데 저기 액자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거기 왜 있을까요? 몰라. 그런 말 하지 마. 가뜩이나 여기 창고 무서우니까. 오, 너 귀신 무서워하는구나. 너 나 쥐 가지고 놀렸지? 넌 죽었다. 형, 근데 아까 창고에 쥐 나오기 전에 막 여자 우는 소리도 들렸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너 작작해. 쥐 안 잡아준다. 알겠어요, 형. 근데 진짠데. 나 쥐질래? 층계문 열고 옥상 올라가서 난 무서워서 문 앞에 서서 형 저기 돌아가면 창고 문 있어요. 쥐 호랑이만 하니까 조심해요. 야 일로 와봐. 왜요? 싫어요 안 갈래요. 빨리 와봐. 조심조심 형 쪽으로 갔다. 뭔데요? 이거 봐. 창고 앞 문 앞에 쥐 2마리가 죽어 있었다. 내 생전 쥐가 무서워서 많이 보진 못했지만 그렇게 큰 쥐는 처음 봤다. 뭘 처먹었는지 둘 다 배가 빵빵하게 심줄이 튀어나올 정도로 빵빵하게 부풀어서 죽어 있었다. 이 새끼들 본 거야? 아니 아까 살아서 저한테 달려왔는데? 이 새끼들 창고에 있는 술 처먹고 뒤졌나. 야 내려가서 빗자루랑 담을 것 좀 가져와봐. 네. 3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쥐 2마리 그 새끼들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크기는 진짜 남자 손바닥보다 큰 게 배는 터질 듯이 빵빵하고 눈은 벌겋게 뜨고 있고 형은 남자답게 툭툭하며 봉지 안에 쥐를 담더니 옥상 화단 옆에 두고는 내려가자고 이야기했다. 형 엄청 남자답네요. 완전 상남자인데? 얼굴도 조각 같고. 야 대단해요. 여자친구는 안 생기지만 멋지네요. 야 닥치고 빨리 점장님이랑 이야기 안 끝났으니까. 형 근데 여기 진짜 액자 있다니까요. 옷이랑 봐봐요 이거. 야 진짜 하지 말라니까. 형은 뒤돌아 내가 다시 뜯은 비닐 안쪽 사진을 보더니 한참을 멍하니 쳐다보더니 투벅투벅 걸어 내려갔다. 형 삐졌어요? 나 그냥 보여주려고 한 건데. 형! 형! 뒤를 따라 2층으로 내려갔다. 형은 침착하게 앞치마를 벗더니 직원들 모여있는 자리로 가서는 야, 니들 잠깐만 저리로 가 있어봐. 가게 사람들이 부르더니 점장 앞에 앉아 담배를 한 대 불더니 조용히 점장한테 말을 꺼냈다. 점장님, 제가 그날 이후로 매일 그 남자 꿈을 꾸거든요. 근데 그 층계에 액자 속에 그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에요. 확실해요. 점장님 여기 뭐 있나 봐요. 애들 알면 당장 난리 나서 파탄할 테니 점장님도 자세히 모르시니까 사장님 불러다가 해결해 주세요. 야 확실하냐? 네.
한번 같이 올라가 보자. 점장님, 형, 나 셋은 층계로 올라갔다. 뒤따라 가게 애들이 따라왔지만 3층 층계 밑에서 더는 못 올라오게 막았다. 점장과 형은 층계 벽면에 있는 비닐을 모조리 뜯어냈다. 그리고 전등을 비추며 하나하나씩 확인했다. 나도 밑에서 살짝 봤는데 내가 본 것 말고도 옷가지 몇 개가 옷걸이에 걸려 벽 못에 걸려 있고 액자 몇 개가 더 있었다. 점장과 형은 한참을 보더니 다시 다 같이 내려가자고 했다. 점장은 야, 오늘 3층 영업 못할 것 같으니까 너는 올라가 불 다 켜고 의자 하나 내려놓고 있어. 네. 한참 후 사장님이 왔다. 보통 이런 일이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뭔 난리나며 우리를 다그칠 만한데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점장님과 3층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하셨다. 30분 정도 있다가 점장님이 나에게 와서 너도 오늘은 그냥 퇴근하고 내일은 오전에 나와라. 다음날 일찍 끝나고 친구들 만나 술 먹고 놀다 늦게 자서 조금 늦었다. 가게로 올라가니 3층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이상한 아저씨 한 분, 아주머니 두 분, 그리고 가게 식구들이 있었다. 뭔가 하고 사람들 모여있는 곳으로 가보니 한참 이야기 중이셨다. 내용인즉슨 이 가게 건물이 처음 지어질 때 주택가였다고 한다. 당연히 이 건물도 사람들이 사는 주택 건물이었고 신촌 상권이 발달하면서 1층은 하던 가게 계속하고 2, 3층은 공사해서 가게 건물로 바꾼 거라고 한다. 그때 당시 옥탑방에 젊은 부부가 살았었는데 여자가 어찌나 미인이던지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다고 한다. 건물주 아저씨 말로는 그 여자는 뭐 밤무대 가수 같은 거 하고 있었는데 남자는 뭘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나 그냥 매일매일 빈둥빈둥거리며 일용직 일을 하는 사람이라 반값도 매번 며칠씩 밀려서 내곤 했단다.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커플이었는데 둘은 매우 사랑하는 것 같았단다. 주변 사람 말로는 가끔 싸우는 소리가 1층까지 났었는데 여자가 바람을 폈다고 남자가 의심을 많이 했었다고 한다. 그러다 하루는 싸움이 한참 길어지더니 다음날부터 조용하더란다. 하도 조용해서 밑에 집 아줌마들이 뭔 일 있나 하고 올라가 봤는데 두 사람이 방에서 목을 매달고 죽어 있었단다. 내가 매일 올라간 그곳에서 말이다. 경찰이 와 이것저것 조사하다 둘이 자살했다고 결론이 난 후 그 옥탑방은 쭉 비어있다. 가게 공사하면서 창고로 개조한 거라고 한다. 그때 사람들도 가구랑 가전제품은 다 버렸는데 살아서 입고 있던 옷들은 뭔가 찜찜해서 그냥 두고 비닐로 덮어놨다고. 이야기 들은 아줌마 두 분은 옥상 층계 창고 등을 계속 돌며 이것저것 이야기하시다 남자가 구천에 미련이 남아있어. 그래, 여자를 찾고 있어. 같은 곳에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못 찾아. 아줌마들은 무슨 무당인데 그녀들 말로는 남자가 여자랑 같이 죽어서 같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자는 자살을 하고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 계속 구천을 맴도는데 같이 올라가려는 남자가 매일 그녀를 찾는단다. 그니까 둘은 귀신인데 같은 장소에 둘이 있어도 서로가 서로를 못 본단다. 여자가 남자와 함께 죽는 걸 택했어도 막상 죽고 나니 세상에 미련이 남아 떠나지 못하고 있고 남자를 피해서 남자가 여자를 못 본단다. 그래서 남자는 그녀가 어디로 떠난 줄 알고 계속 그 자리에서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마치고 아줌마 두 분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건물주가 돌아가곤 우리들한테 다 옥상으로 올라오라고 하셨다. 그동안 내가 알면서 신경을 안 썼더만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전에도 몇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조용히 넘어가서 신경 안 썼더만. 사장님은 층계에 있던 물건 다 가져오라고 하곤 창고에 남아있던 그 두 사람 물건을 옥상에서 다 태워버렸다. 우리는 삥 둘러서 그 두 사람이 그만 세상에 미련 가지고 하늘나라 잘 가서 행복하라고 묵념하곤 이를 마무리 지었다. 그런데 이미 가게 사람들은 가게를 떠나기로 마음먹었고 결국 사장님 허락에 가게는 이번 기회에 3층 인테리어 손보신다고 임시 휴무하곤 사람들한테는 위로금 같은 걸 조금씩 더 주고 그만두라고 허락하셨다. 나야 뭐 그때 당시 보통 시급이 2,500원이었는데 난 창고 관리한다고 월급으로 180 받았으니 그만둘 이유가 없었다. 사실 난 별로 무섭지도 않았고 재미있었고 말이다. 난 시급이 아니라 월급이라 공사 중일 때도 나가서 카페 땜빵을 뛰었다. 근데 조금 이상하게 공사할 때 나온 물건들 퇴근하면서 보니까 큰 십자가 같은 것이 몇 개 같이 나왔다. 물어보니 몇 년 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리모델링 할 때 벽 뒤에 설치해 놓은 거라 한다. 그게 무슨 소용 있다고. 아무튼 그 후 얼마 후 난 학교 문제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렇게 물건을 다 태우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아무 일 없었듯 이야기는 마무리되었다.
자, 제 이야기는 남자, 응. 네. 전 중간에 얘기하실 때 남자라고 얘기했다가 여자라고 얘기하실래 마지막에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무섭진 않은 이야기예요. 근데 근데 상상을 해보니까 이게 통유리로 1, 2, 3층이 있잖아요. 근데 3층에 바는 진짜 까맣잖아요. 불 어둡게 해놓으니까 대체로. 그 상황이었으면 진짜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진짜 여자가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종업원이 슥 지나가는데 여자를 통과해버려. 근데 공포 영화나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항상 하지 말라는 것들을 꼭 하더라고요, 주인공들이. 저 그러니까. 같았으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은 손전등을 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다가 조명을 설치할 것 같거든요. 환하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참 그런 그죠. 상황 자체가. 귀신은 믿지 않지만 무섭습니다. 루비님이 워낙에 무서운 걸 해주셨고 제가 좀 뒤에서 좀 희생을 시켰어요. 자, 이렇게 제가 너무 긴 얘기를 해서 오늘은 이번에는 이 두 가지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어떻게 재미라기보다 어느 정도 그래도 납득이 되는 무서움이었겠죠? 그렇겠죠? 네. 평소에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전 원래 잘 찾아보지도 않아요. 옛날엔 챙겨보고 막 그러긴 했는데 이야기가 아니라 영화 같은 거라도 보긴 했는데 뭐 최근에 본 거는 그 뭐지 곤지암? 영화? 그거 이후로는 제가 뭐 본 게 없어요. 그것도 약간 무섭다라기보다 그냥 놀람 정도지 그게 막 계속 화자돼서 남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이게 경험치가 많아져서 그런가? 계속 살아온 기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모르는 거에 대한 무서움 그런 게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공포 영화를 못 보겠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라서 여전히 지금도 못 봐요. 무서워서. 에휴, 그 포스트만 봐도 무서워서. 자, 이제 이번 주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죠. 네, 그리고 기존 바로 전인가 전전 방송에서 한 가지 정정할 게 있는데, 그 파나마 파나마 베스트 COE? 예. 거기 파나마 서필은 베스트. 대표님이 참여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정정을 하고 제가 얼핏 봤던 게 그 유동커피 조유동 사장님이 거기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렇구나. 착각을 했었던 거. 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커피 뉴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물건을 다 태우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아무 일 없듯이 이야기는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그만두고 나서도 주말에는 신촌에서 놀고 나면 가게로 가서 차 한잔을 마시며 일하는 새로운 애들하고 수다를 떨었는데 바에서 새로운 여자 바텐더 누나가 이상한 소리를 했다. 어느 날 아주머니 두 분이 오셔서 가게를 빙 둘러보더니 큰일이야 큰일. 그렇지 큰일이지. 구천에 미련이 남은 망자를 억지로 올려보내려고 했으니 저기 아주머니 무슨 소리세요? 색시 여기서 일하지? 네. 여기 사장한테 이 말 좀 전하게나. 이제 우리도 손 쓸 방법이 없다고. 남자는 갔지만 여자는 미련이 원한으로 남아있으니 누가 죽어나가기 전에 어서 되돌리라고. 네? 누가 죽다니요? 무슨 소리예요? 아무튼 그렇게 전해 죽으려? 야, 너 일할 때 뭔 일 있었어? 남자는 가고 여자는 남아 원한으로 남다니 무슨 소리야?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멍 때리던 나는 아니야, 아무 일 없었어. 그 사람들 누나한테 도를 믿으라는 소리는 안 해? 뭐야? 아니야, 나 갈게 잘 있어. 일 잘하고 점장님한테 안부 전해주고. 난 가게에 다시 가보지 않았다.
미련이 원한으로 바뀌어 남아있는 여자. 도대체 뭐가 하고 싶은 건지, 누구에게 원한이 남은 건지. 10년이 지난 오늘도 가끔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 한 번쯤 가게 위와 옥상을 쳐다보며 그때 일을 회상하곤 한다.